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말이 가까우니까 그 리코드는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리코드 200문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이제 시작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드릴 텐데 그 이메일에다가 주소 2개만 주면 됩니다. 리코드 주소하고 기터브 주소하고. 그래서 저는 리코드 들어가서 리코드 몇 문제 풀었나 200개 풀었으면 만점 주는 거고요. 오케이? 200점 만점에 200점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제가 기터브 가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리드미 파일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 리드미 파일이 뭐냐면은 기터브를 가시면 여기서 레포지토리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파일하고 그런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이게 리드미 파일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별거 아니고 그냥 그 리드미 파일 그것이 뭐죠? 리코드 사이트 어느인가 이건가? 리코드가 어느 거지? 하도 안 들어갔더니 이건가? 아닌데? 카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그 점수 표가 있거든요. 하도 들어간 지가 오래돼 가지고 UI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점수표가 사라졌네. 프로그레스를 보면 되나? 여기 1000문제 풀었네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옛날하고 좀 양식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크린샷 찍어서 여기 스코어
요 스코어 png거든요. 그래서 리드미 파일 여기 보면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여기 리드미 파일에다가 요것만 집어넣어주면 예, 아까 봤던 그림이 지금 readme.md거든요. md가 막다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막다운 포맷으로 써주면 되는데 예, 제가 여기서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막다운 포맷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코드 부분이 있고 텍스트 부분이 있잖아요. 코드는 파이썬 코드고요. 텍스트 부분이 제가 지금 막다운 포맷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몇 문제 풀었는지 그거 보고 200문제 풀었으면 200점 주고 250문제 풀었으면 200점 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GitHub 사이트 만들어서 GitHub에다가 그걸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요. 요새는 뭐 리드미 파일 만드는 것도 쉬워요. 파일 올려놓고 파일을 GitHub에다 주고 리드미 파일 만들어줘 그러면 리드미 파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드미 MD 전에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안 돼가지고 집에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애플 2023년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CSV로 세이브하고 파퀴시라는 포맷으로 세이브하고 이건 PKL은 이게 피클이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세이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리드미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데이터 수업 시간에 사용하려고 집에서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로컬리 CSV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GitHub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로딩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어드레스 집어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파킷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을 to 파킷 이렇게 하면 파킷 포맷으로 세이브가 되고 로딩을 할 때는 여기 판다스의 리드 CSV 하듯이 여기 판다스의 리드 파킷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면 되고요. 피클은 요거는 피클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to 피클 해서 이렇게 하면 피클 파일로 만들어지고 리드 피클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어디서 옛날 기억에 피클은 조금 그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trustworthy한 사람들끼리만 피클을 사용해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리드미 파일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 올려야 될 거고요. 그러고 저한테 그 링크만 저한테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링크 2개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은 제가 지정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링크 두 개만 보내면 하나는 리코드 관련된 링크고요. 하나는 그 프로젝트 관련된 링크예요. 그러면 리코드 관련된 링크 따라가서 200개 했나 확인해서 200개 했으면 200점 줄 거고요. 250개 하면 200점. 150개 하면 150점. 이해되셨어요? 프로젝트도 2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링크 따라가서 제가 주로 볼 거는 리드미 파일이에요. 그래서 리드미 파일을 제대로 리드미 파일 별거 아니고 PP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나 이걸 잘 PR을 하셔야 됩니다. 예, 숨긴 건 숨기고 보여줄 건 보여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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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가 뭐예요? 명세가 뭐지? 예, 내가 뭘 했다. 예. 무슨 공지? 명세 같은 게 예? 설명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PDF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뭐가 이해를 잘 못했네. 그 어떤 뭐 프로젝트 예시나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게 있나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 네, 그럼 됐죠. 뭐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나? GitHub 로그 일단 멤버십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GitHub를 사용하느냐? 유튜브 찾아보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냥 유튜브 하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로딩 뭐 GitHub의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사용 안 할 거고요. 그냥 업로딩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일단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리포지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작업한 파일들을 다 업로드하면 돼요. GitHub는 사실은 그거 용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예? 예?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돼요. 네, 괜찮아요. 예. 예, 주제 상관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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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래 GitHub는 사실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GitHub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를 여러분이 고치고 수정하고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여기에 다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했다가 보니까 옛날 버전이 더 좋네. 그러면 옛날 버전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래 Git이라는 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막 짜다가
그러면 내가 짠 코드의 버전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옛날 버전이 더 좋더라. 그럼 백할 수 있고요. 뭐, 어, 뭐 그런 거를 해주는, 그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작업,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옛날에 논문 쓸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쓰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저는 버전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면 1점 택, 2점 택, 3점 택, 4점 택 해가지고 한 20점 택 정도 되면은 논문이 완성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점 택부터 2점 택, 3점 택, 4점 택 쭉 파일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20점 택 정도 되면 이제 논문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파일 하나로 그 1점 택부터 20점 택까지 다 그 히스토리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점 택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10점 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20점 택이 좋더라. 그럼 20점 택에서 거기로 출발해서 21점 택을 또 작업할 수 있고. 예. 그런 걸 해주는 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GitHub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올려놔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이썬이 있을 것 같은데 파이썬 여기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콜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콜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이 GitHub을 사용했고요. 여기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마다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콜앱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콜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 하면 돼요. 다운로드해서 언집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을 내면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돈을 안 내면은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 코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챗GPT랑 이야기하면서 코드를 구성하는 게 효율이 한 100배는 늘어요. 챗GPT 코드를 100% 신뢰하는 거는 안 되지만은 챗GPT랑 얘기하면서 코드를 구성하는 게 훨씬 그 노력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맨땅에 하는 것도 좋지만 맨땅에 하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챗GPT가 있기 때문에 챗GPT랑 얘기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 훨씬 쉽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챗GPT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구글링을 했습니다. 구글링해서
기본적으로 GitHub를 털었어요. GitHub에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나, 비슷한 게 있나 그런 걸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챗GPT랑 얘기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가 GitHub를 기본적으로 털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GitHub를 털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챗GPT랑 얘기하면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메일을 오픈을 하면 거기에다 2개의 링크만 저한테 보내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클래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이해를 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numpy, pandas, matplotlib. 그래서 numpy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pandas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numpy하고 pandas의 차이점은 뭐냐면 numpy는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고요. pandas는 그것과 달리 각각의 컬럼마다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컬럼이 바뀌면 다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컬럼은 스트링인데 어떤 특정한 컬럼은 플로트가 들어가고 어떤 특정한 컬럼은 인티저가 들어가고. 하지만 numpy에서는 인티저가 들어가면 인티저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스트링이 들어가면 스트링이 다 들어가야 되고 플로트가 들어가면 플로트가 다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플로트가 들어갈 겁니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태어난 애기 때문에 numpy는. 그 다음에 matplotlib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거기에 타본돼서 여러 가지 파생돼서 그림 그리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본 같은 경우는 통계 쪽에 특화된 그림 그리는 패키지예요. 그런데 C본은 매플로라이브 위에서 거기에 탑업해서 패키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플로라이브 위에 탑업해서 그림 그리는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플로라이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키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클래스로 다시 돌아와서 클래스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뭘 설명을 했냐면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에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브젝트에 변수가 있고요.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고요. 메소드가 있어요. 함수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도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하고 던더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심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함수예요. 함수인데 심볼을 이용해서 함수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심볼이거든요. 그 심볼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그걸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던더 메소드가 그 오퍼레이터를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게 더하기 오퍼레이션 했죠. 요거는 더블 언더 해서 add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빼기는 서브일 거고 곱하기 나누기 이런 요 심볼이 있는 것들은 심볼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던더 메서드가 그거를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볼이 있나 여기 제가 정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 레스텐이 있군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목 계산하는 거고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고, 요거는 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터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오퍼레이터인 것처럼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던더 메소드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던더라는 건 더블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던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고요.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퍼리전 오퍼레이터, equal, not equal, less than equal, greater than equal. 이게 다 던더 메소드가 작동하는 거예요. bitwise operator,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 계속 얘기를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함수를 생각을 하면 함수라는 거는 보통 def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람다로 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고, 메소드가 있고요. 그죠? 함수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퍼레이터 얘기를 한 거고요. 오퍼레이터는 내부적으로는 던더 메소드가 그걸 서포트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 클래스 어트리뷰트는 얘기를 했고요. 클래스 메소드도 얘기를 했어요. 스태틱 메소드라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걸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오브젝트에 어태치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듯이 클래스에 어태치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건 그냥 레귤러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 클래스에 그러니까 레귤러 메소드는 셀프가 들어가는 거고 클래스 메소드는 CLS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라고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셀프도 아니고요. CLS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나온 대로 좀 얘기를 하죠. 클래스 어트리뷰트, 클래스 메소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리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여기 메소드인데 여기 붙어 있죠. 요거를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데코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여기 클래스 메소드라고 써 있죠. 그러면 요건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통 셀프가 들어가는 젤인데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사람들이 typically CLS라고 씁니다.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는 요 my class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my class의 count를 하나 늘린다 하는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써보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무슨 에러가 발생되나요? 에러가 발생할 건데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인가 뭐 이게 로컬 베리어블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로컬 베리어블이 정의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인가?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이 바인딩이 안 돼서 발생을 하는 에러입니다. 이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지 에러가 뜨나 본데요. 에러가 떠야 되는데. 이거를 돌릴 때 에러가 뜨나 보네요. 오케이. 인크리먼트 할 때 에러가 뜨나 보네요. 에러가 떠야 되는데, 오케이.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인데 그 로컬 베리어블이 어떤 오브젝트하고 바운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CLS를 붙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얘기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클래스 어트리뷰트예요. 이게 클래스 어트리뷰트고 이게 클래스 메소드. 오케이.
스태틱 메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스태틱 메소드라고 쓰면 돼요. 아까 클래스 메소드 쓰듯이 여기다 스태틱 메소드라고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처음 들어가는 자리가 셀프도 아니고 CLS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레귤러 함수에 불과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펑션 아규먼트로 처음에 들어가는 게 보통은 셀프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레귤러 메소드예요. 근데 CLS가 들어가면 여기에 클래스 메소드라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고 CLS를 사용하고 그러면 클래스 메소드고요. 스태틱 메소드면 처음에 들어가는 게 셀프도 아니고 CLS도 아니에요. 그냥 레귤러 함수예요. 근데 이 스태틱 메소드를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보통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나 그냥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보통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스태틱 메소드는 그 어떤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클래스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로지컬리 봤을 때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 함수가 어떤 클래스 어트리뷰트나 셀프의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로지컬리 봤을 때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레귤러 함수예요. 오케이, 여기 보시죠. 이 코드 보시죠. 스튜던트 클래스예요. 스튜던트 클래스니까 학생과 관련된 클래스겠죠. 근데 여기 is work day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고요. 여기에 day가 들어가면 이게 work day면 true를 집어넣고요. work day면 true, work day가 아니면 false를 집어넣는 겁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학생은 별 관심 상관없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메소드인데 처음에 들어가는 게 셀프가 안 들어갔고요. CLS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셀프 집어넣고 이거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셀프를 집어넣고 요거 없어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건 레귤러 메소드로 사용한 건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은 습관은 아닌 게 왜냐하면 여기서 어떠한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나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셀프를 넣으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클래스 셀프의 어트리뷰트나 클래스의 어트리뷰트를 사용할 거라는 암시거든요. 근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explicit하게 나는 어트리뷰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게 좀 더 코드가 깨끗하다고 그럴까? 근데 귀찮으면 그냥 이거 없애고 셀프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오케이.
클래스 메소드는 여기 def 띵띵띵띵띵 한 다음에 여기 CLS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프도 안 들어가고 CLS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static method라고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decorator라고 부릅니다.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데코레이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데코레이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던더 메소드 조금 설명을 하죠. 던더 메소드 우리 많이 봤어요. 던더 init, 던더 add, 던더 sub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던더 메소드는 저가 알기로 한 100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200개는 안 되고, there are over 100 Dunder method. 저 기억에 200개는 안 되고 10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알면 돼요. 우리가 아는 메소드가 뭐가 있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Dunder init 배웠죠? Dunder add 배웠죠? Dunder iadd라고 있어요. 요 iadd는 뭐냐면 a 플러스 equal 1 이거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또 뭐 있나요? str, 오케이. repr, str 설명했나요? 아는 것 같은데. str하고 repr하고는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오브젝트를 표현할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달라고 그러죠. 오케이. str하고 repr은 거의 같은 성격의 건데 오케이. 오케이. str은 for general user고요. 요거는 for coder. 코딩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죠. 그러니까 던더 str하고 던더 repr은 거의
유사한 건데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던더 STR하고 던더 REPR은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북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걸 프린트 북 하면 기본적으로 요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튀어나올 거냐면 1984 바의 조지 오웰이 프린트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REPR 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요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REPR은 티피컬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명령어가 뭐냐 요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프린트하면 요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북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티피컬리 REPR은 그거를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냥 프린트 북 하면 요거는 스트링 버전이 프린트가 돼요. 그래서 요게 리턴 받아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str이 없으면 REPR이 나옵니다. 프린트할 때. 지금 여기 던더 str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프린트 북 하나, REPR 북 하나 똑같아요. 그죠? 만약에 REPR도 없으면 메모리 어드레스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지금 스트링도 던더 str도 없었고요. 던더 REPR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던더 str하고 던더 REPR은 기본적으로 프린트하거나 REPR 할 적에 그 오브젝트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쏴주는 거예요. 근데 str은 general user를 위한 거고요. REPR은 코더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REPR은 typically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느냐 그거를 주고요. 돌려보죠. 그래서 요게 REPR이에요. 요게 REPR이고 요게 정확하게 우리가 요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명령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코딩하는 사람을 위한 거고요. 요거는 보통의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이 오브젝트가 뭐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너럴 룰이 제가 듣기로는 저는 보통 안 하는데 str하고 REPR을 만들어라. 클래스를 만들면 던더 str하고 던더 REPR을 만들라는 게 어드바이스고요. 만약에 정 급하면 던더 REPR은 만들어라. str은 없더라도 REPR은 만들어라라는 게 제너럴 어드바이스고요. 네, 저는 잘 안 따라요. 하지만 이제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클래스를 구현을 하면 항상 요 두 개는 구현을 하라는 게 제너럴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리고 귀찮으면 적어도 REPR을 만들어줘라. 게 제너럴 어드바이스예요. 그래서 던더 메소드는 항상 던더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100몇 개 있다고 그랬죠?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알아가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